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3단원 중에 가장 뒷부분에 해당하는 옵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옵션 계약은 옵션 컨트랙트, 줄여서 옵션이라고 하고요. 이 옵션이 앞에서 배운 선도 선물 수합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옵션 계약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것입니다. 선도 선물 수합의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을 한 대로 꼭 이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양쪽 당사자한테 있는 건데, 옵션 계약의 경우에는, 롱 포지션 경우에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숏 포지션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대표 이렇게 콜 옵션과 풋 옵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만기일에 행사 가격, 어떤 특정한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콜옵션이다. 그리고 그러한 콜옵션을 사는 쪽을 콜옵션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콜옵션을 발행하는 쪽, 콜옵션을 파는 쪽, 이런 쪽을 콜옵션 숏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은 뭐냐면 나중에 특정 가격에 어떤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풋옵션이고, 그러한 권리를 사는 쪽을 풋옵션의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풋옵션을 판매 혹은 발행하는 쪽을 풋옵션 숏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콜옵션이든 풋옵션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옵션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옵션은 이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유러피안 옵션이고, 그 만기일 전 언제가 됐든지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아메리칸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러피언이나 아메리칸 다 이것은 지금의 지리적인 유럽이나 미국을 의미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 앞에 선도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계약은 나중에 가서 이쪽이든 이쪽 상대방이든 둘 다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의 롱 포지션이 행사를 할 때에만 숏 포지션이 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맺을 때에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 같은 게. 그런데 옵션의 경우에는 여기서 23단원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옵션을 롱 하는 사람이 숏 하는 사람에게 줘야 옵션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이 계약 시점에 아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도 우리가 앞에서 프로파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A부터 콜옵션의 롱 포지션, B는 콜옵션의 숏 포지션, C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 D는 풋옵션의 숏 포지션의 프로파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런데 이 롱 포지션 콜의 롱은 걱정이 없지 롱. 왜?
요 행사 가격에 그때 가서 사기로 권리를 이미 사놨거든. 그러니까 이 콜옵션의 롱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에 응해줘야 되는 콜의 숏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증가할수록 손해를 보는 요런 보상 프로파일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D의 풋옵션인 경우에는 우선 풋옵션의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풋옵션 자체가 어떠한 특정 기초 자산을 나중에 어떤 가격에,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의 롱 포지션은 이익을 보게 된다. 가격이 막 50이었다가 20이었다가 10 이렇게 확 떨어져. 근데 나는 이미 100이라는 행사 가격에 나중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사뒀지롱? 그러면 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풋옵션의 롱 포지션은 이익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풋옵션의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 풋옵션의 롱에 응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이렇게 보상 프로파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옵션을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해칭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아까 선도 선물이랑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기초자산, 어떤 기초자산이 됐든 그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파생상품에서 그 기초자산이 오를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가 나더라도 여기서 이익이 나니까 그거를 똔똔하면 해칭이 되는 거다. 반대로 나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파생상품 포지션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준다. 그러면 요것 똔똔하면 역시 해칭이 되는 거다. 즉 그런 방식으로 옵션을 이용해서 기업이 위험을 관리 혹은 해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물건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을 보고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위험 프로파일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기업은 뭐가 걱정이야?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지.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죠? 풋 옵션을 롱을 해두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똔똔하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험 프로파일에다가 풋 옵션을 롱을 하면 요거 똔똔하면 요렇게 수평선으로 위험 프로파일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가 되든 오르든 떨어지든 이 밸류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도 해칭을 할 수가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해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도 해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상품에 대한 해칭을 보시면 만약에 밀에 대한 밀의 선물에 대한 해칭을 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밀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인 경우에는 밀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콜의 롱 같은 거를 통해서 해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풋의 롱 같은 거를 사줌으로써 또 가격 떨어지는 것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검은색이 여기 각각의 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이 되겠고 요 왼편이 콜, 요 오른편이 풋이 되겠습니다.
high, low는 그날의 각각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 되겠고 prior settle은 전날의 마감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인 경우에는 가격 표시를 특이하게 이 어퍼스트로피라는 표시가 붙으면 이게 이 뒷부분이 8분의 1센트다. 그래서 17과 8분의 1센트면 0.17인데 이게 8분의 1이면 여기 0.00125 이렇게 가격이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환율 위험은 어떻게 해칭을 하느냐? 마찬가지죠. 환율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이익 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 이렇게 하면 해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까처럼 상품이 됐든 환율이 됐든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이 걱정이야? 그러면 풋 옵션을 롱 해두면 정해진 행사 가격에 나는 이미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인 즉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더라도 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도 이 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자율은 사실은 채권이랑 같은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무관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계산된다라고 배우셨죠. 채권 가격 P는 미래에 그 채권에서 올 쿠폰과 원금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하면 이게 채권의 가격이 된다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이자율이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다라는 것을 공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채권 이자율이 이자율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이자율 자체에 대한 콜옵션을 사함으로써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는 채권 가격으로는 떨어진다는 거니까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롱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위험을 해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러한 것도 살펴보았죠. 이자율 캡이라는 게 있고 이자율 플로어라는 게 있고 요거 두 개를 합친 이자율 칼라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스왑에 대한 옵션은 줄여서 이렇게 스왑션이라고 말을 하고 옵션에 대한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복합 옵션, 영어로는 컴파운드 옵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서 니네 파생상품 어떤 목적으로 사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측했던 것처럼 웬만한 경우에는 파생상품 사는 목적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석유 선물 투자 내가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그 석유에 대한 거를 석유 선물에 대해서 롱을 해두면 되죠. 그런 거는 해지를 한 거지. 내가 선물을
필요한 입장으로서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이면 석유 선물에 대한, 예를 들어 석유 선물에 대한 롱을 해주는 거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이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니까 요거를 똔똔하는 hedge를 나는 한 거지. 근데 지금 개미 이 투자자들이 하는 게 왜 위험하다고 하냐라고 하면 이 지금 원 포지션이 없으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석유 값은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석유 선물에 대해서 롱을 하는 거고, 만약에 석유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 석유에 대해서 숏을 하는 거죠. 석유 선물에 대해서 숏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없이 이 파생 상품만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파생 상품에서는 투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요즘 석유 선물에 대한 투자 행태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운 부분을 파생 상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래서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고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꼭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